이용우님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낸 법조계 원로예요. 이용우 전 대법관이 사법부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어요. 제가 일부 인용해 드릴게요. 제목은 삼권 장악 위한 민주당 도발. 조희대, 김병루처럼 사법부 독립 지켜내야 예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대법원 판결을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로 맹공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가 상권 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관회의를 소집한 일부 판사의 행동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기막힌 일이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판결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하고 법 취지에 부합한다. 공직선거법에서 633 원칙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다. 선거법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아놨다. 국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왜 딴소리 하나.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이 졸속 판결, 정치 판결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일부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선고를 밀어붙였다고 하나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법에 규정된 대로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다. 하급심 판사들이 9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는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끌었다. 1심을 배당받은 첫 판사는 길도 잡지 않고 질질 끌다가 사표를 냈고 다음 판사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다시 5, 6개월이 걸렸다. 2심도 빨리 하는 척하면서 지체시켰다. 1심에서 증거조사, 사실심리를 거의 다 해놓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다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는 특혜까지 받았으면서도 재판을 서두르지 않은 탓에 대법원의 심리기간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이 상고심을 신속히 진행했다. 너무 빠른 선고라는 주장도 있으나 대선이 6월 3일이고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니 그 전에 선고했다고 본다. 정당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에 대비하라는 뜻에서 국민에겐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뜻에서다. 대선 후 판결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나라가 얼마나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인가. 633 원칙은 당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낙선자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민주당에서는 6만 쪽이나 되는 재판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다 읽지도 않고 내린 졸속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일반 국민은 참 솔깃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가 없고 쟁점과 관련된 범위만 살피면 된다. 특히 이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법률적 쟁점이 주가 됐다. 이를테면 허위사실 공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에 부합하느냐 위배되느냐만 판단하면 된다. 열흘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했다는 말은 언어 도단이다. 하필 대선을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치권에서 공격받을까 봐 눈치를 보며 2년 6개월이나 재판을 지연시켜온 하급심 판사들이야말로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한 대법원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인가.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인용해 드릴게요. 내일 즉 14일 오전 10시에 문자 주세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송인단 모집입니다. 선착순 10분이고요. 10분 안에 마감될까? 1분 안에 마감될까? 10초 안에 마감될까?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조잡한 피아노 연주가 나올 예정이니 피아노 소리가 짜증나는 분은 영상을 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힘내시라고 단조 곡이지만 속도가 빠른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 중 제일 어려운 클라이맥스 뒷부분만 올려드립니다. 제가 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곡 정도로 보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